정책에 멋내지 말고 폼 잡지 말자. 정책에 멋부리다 보면 수요자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정책을 위반한 사람의 그 장밋빛 성과만 남게 되는 사례가 많거든요. 그리고 또 그게 예산 낭비로 이어지고. 그다음 폼 잡지 말라고 하는 거는 제가 폼을 잡는 순간 힘이 들어가거든요. 정말 필요한 게 뭔지를 놓치게 돼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제 정치 철학은 정책에 멋내지 말고 폼 잡지 말자 뭐 이런 겁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을 맡고 있는 전자영입니다. 저는 사실 대학 졸업하고 나서 지역신문에서 한 11년 넘게 일을 했고요. 결혼을 하고 이제 잠시 쉬다가 사회적 기업 아름다운 가게에서 한 1년 좀 넘게 일을 했거든요. 실은 이제 육아를 하잖아요. 근데 다시 일을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아름다운 가게에서 일을 시작을 했는데 아이 키우는 게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맞벌이 부부 생활을 하는데 이제 아이를 키우는 여러 정책들이 막 이렇게 현수막으로 붙어 있거든요. 그 현수막을 보고 이제 저도 지원을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용인시 담당 부서에 전화를 했는데 아이돌봄이 지원 사업이었는데 제가 시골 지역에 살았거든요. 누구나 다 그 제도를 필요로 하면 지원받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와 희망으로 이제 신청을 하려고 전화를 했더니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시골 지역이라서. 정책이 당사자, 수요자 중심이 아니라 너무 공급자 위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문제인식을 갖게 되면서 나와 함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고민을 좀 해결하려면 정치 입문에서 시연을 좀 해봐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된 거죠. 가장 기억에 남는 정책 중 하나가 안심통학버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시골에 살았다고 했잖아요. 아이가 초등학교를 가는데 2.1km를 가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매번 데려다 주지 않으면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행정당국은 그냥 알아서 보내라. 엄마 아빠가 태워다 주든지 대중교통을 이용해라. 어떻게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한테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학교를 가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제도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 마음 먹고 후반기 2년에는 그 안심통학버스 만드는 일에 매진했던 것 같아요. 각 학교에서 원거리 통학을 하거나 위험한 통학을 하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집에서 학교까지 통학을 시켜주는 버스를 지원해 주는 거죠. 지금도 하고 있어요. 너무 잘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용인시 전체에 35개 이상 정도 되는 학교가 이 통학버스를 이용하고 있어요. 생활정치를 굉장히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거창하게 뭘 해보겠다 이런 것보다는 제가 그동안 했던 것들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데 좀 노력해보자. 그래서 용인시 의원 할 때도 놀이터에 관심을 많이 가졌었는데 그러니까 아이들이 지금 다 디지털 세대여가지고 이 태블릿이나 디지털 기기에 굉장히 익숙한데 함께 막 몸으로 부딪히면서 뛰어노는 거는 거의 못해요. 그러니까 뭔가 마음이 건강해야 기기도 건강하게 다룰 수 있고 이런 여건들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이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동네 애들이 막 모여가지고 학교는 달라도 거기 가가지고 다 모여서 같이 놀고 이런 추억들을 만드는 거를 늘 고민해서 그거에 대한 이제 목표가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제가 기자 되게 오래 했잖아요. 용인이 한 30여 년간 이렇게 어떻게 변화되는지 이런 것들 제가 다 눈으로 봤는데 소방서가 계속 그때나 지금이나 늘 똑같은 거예요. 제가 의도에 왔을 때도 소방서 하나만큼은 하나 더 만들자. 근데 다행히 제가 또 안전행정위원회 소속이었거든요. 그 노력을 했죠. 다행히 도지사님도 빨리 결단해 주셨고 지금 용인 서부 소방서도 개청을 임시청사지문 개청을 했고 이제는 청사 신축하는 데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도정지리에서도 네, 문제 제기를 했던 건데 딥페이크 문제거든요. 페이크를 써서 누군가에게 피해를 준다라는 거는 굉장한 심각한 범죄이고 그게 또 우리 성과 관련된 거고 가해자들을 보면 다 어려요. 청소년들이고 어린 학생들이고 범죄인지도 모르게 범죄를 저지르고 있고 또 피해인지도 모르게 피해를 당하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세 가지 측면이 있다고 강조를 하는 건데 처음에는 예방은 티가 안 나는데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미디어 리터러시하고 연결이 되는데요. 실은 어린 나이부터 우리가 미디어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윤리교육이 반드시 필요한데 지금 그게 너무 미비해요. 뿐만 아니라 피해가 그런 발생했을 때 지원 어떻게 할 거냐. 이 지원책도 구체화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지금은 경기도 교육청이 경기도하고 MOU 맺어서 지원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는데 경기도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독립적으로 딥페이크와 관련된 디지털 성범죄 또 디지털 윤리교육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다음 세 번째는 처벌이에요. 근데 경기도 교육청은 처벌의 권한은 없거든요. 경찰과 공조가 굉장히 잘 돼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공조를 어떻게 할 것이냐.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 세 가지에 대한 거. 그래서 결국 피해를 입으면 우리가 마지막에 가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해요. 이 디지털 성범죄는. 지워도 지워지지 않거든요. 이걸 그러면 공공의 영역에서 행정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 방법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대안을 제시를 해줘야 되죠. 저는 이제 기흥 역세권의 중학교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도 그걸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공약으로도 걸었습니다. 그거를. 아파트가 지어질 때부터 학교 설립에 염두에 두지 않고 종상향해서 세대수를 그렇게 6,000세대 이상 만들어 놓고 학교를 안 짓는다는 이해가 되질 않죠. 사실 거기 초등학교 지금 한 군데가 있는데 그것도 아파트가 다 들어오고 나서 나중에 부지 찾아가지고 지은 거거든요. 지금 거기가 학급이 57개 학급이에요. 굉장히 많아요, 아이들이. 근데 중학교도 없어요. 도시개발 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가장 기본인 학교에 대한 고민을 안 하는지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되질 않아요. 근데 이렇게 학생 수가 많은 지역이 있는가 반면에 아이들이 점점 줄어서 소규모 학교도 또 같이 있어요. 소규모 학교들이 어떻게 또 이렇게 잘 이어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의 현안이라고 하면 교육 현안이 저는 구갈동, 상갈동이 가장 크고 특히나 기흥역이 있어서 상갈역도 있거든요. 근데 교통의 중심지예요. 특히 기흥역은, 구갈동은 출퇴근길이 많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역버스를 제가 5,005번을 강남대에서 증차하는 것도 해결을 하고 있는데도 아직도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와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거든요. 그래서 교통 문제를 해결하는데 좀 집중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저희 손명수 국회의원님이 국토부 차관 출신이세요. 국토부와 관련된 이런 교통 현안들을 굉장히 잘 해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호흡이 되게 잘 맞는데 이런 광역버스 교통 문제, 그다음에 또 공항 가는 수요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공항버스 문제 이거를 좀 같이 머리 맞대고 있고요. 마을버스 문제는 이제 용인시하고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 시의원님하고 계속 논의하면서 해결해 나가려고 하고 있죠. 일상 속에서 녹아있는 그냥 그런 평범한 이웃 같은 의원 이런 게 제가 모토여서 그냥 우리 주민들한테 그때 누가 이런 거 해줬었는데 그 걔가 누구였지? 그 사람 누구였지? 떠올릴 만한 그런 일들로 이렇게 남겨두고 싶어요. 그래서 그냥 정치 활동을 하지 않아도 우리 주민들 곁에서 항상 같이 그냥 살아가는 사람으로 남고 싶습니다, 저는.